너무 속상해서 술 좀 마셨어요. 우리 애들이 글쎄 한국 애들한테 밀린다니까요? 그러게 말이야. 데이비 선마 참 속상하겠어. 다음번에는 더 잘하라고 애들 기 좀 살려주고. 술은 그만 마시고. 그들을 이길 수 없다면 그들의 편이 되어라 라는 오래된 속담이 있죠. 강한 적에게 맞서서 박살이 날 바에 그들과 같은 편이 되는 게 현명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오래된 속담은 현재 시대에도 살아가는데 깊은 조언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바로 한국인 여자들에게 그들의 편이 되겠노라 했고, 그녀들과 같은 편이 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과는 좁힐 수 없는 격차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승자가 되었죠. 최근에 저희 동네에 한국인 가족이 이민을 왔습니다. 사이좋아 보이는 부부와 두 딸로 구성된 4명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집의 아저씨는 한식 요리 전문가로 이곳에 한식당을 차렸고, 딸들은 이곳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며 미국 대학으로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괜찮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가게를 비싼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자본금을 가지고 미국으로 정착을 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교육열이 뛰어난 부모들 중 미국의 명문대가 주는 프리미엄을 생각해서 이렇게 일가족이 오직 교육을 위해 미국을 찾죠. 그리고 그 집의 쌍둥이 딸들은 제 딸 지안나가 다니는 사립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이 학교 부모들의 교육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성적이 우수해야 하죠. 나름대로 지역의 명문고등학교입니다. 이곳에 한국인 쌍둥이 자매가 전학을 왔으니 그들의 공부 실력도 꽤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들이 첫 시험에서 1등, 2등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전학을 오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 왔고 그들이 기존의 학생들을 밀어내고 최상위권을 차지한 적은 없던 상황에서 역시나 한국 여학생들이 전학 온 것에 대해서는 다들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중간고사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1등과 2등을 차지해버린 한국인 자매는 이제는 학교의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성적 관리를 하는데 평온하던 서열순위에 갑자기 변종이 나타난 기분이었죠. 게다가 기존에 1등을 하던 학생의 집안에서는 난리가 났죠. 고등학교 평균 성적 1등인 학생에게는 학교장님께서 직접 원하는 대학의 추천서를 작성해주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던 만큼 그 자리를 위협당하게 생겼으니까 말이죠. 이 학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부모들까지 합세해 정보 공유, 공부 노하우 전수 등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교육을 시키는 모임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교의 성적뿐만 아니라 부모의 재력까지 보는 성역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모임의 학생들을 짓밟고 그 위에선 학생들은 없었는데 새로 나타난 한국인 자매가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마침 저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집이었고 그들이 이사 올 때 이미 안면을 터놓았던 사이여서 그들의 집에 찾아가기는 수월했습니다. 하영은 한국에서 살다가 왔지만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는지 영어에 유창했었고 때문에 그녀의 집에 방문해도 대화가 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축하의 의미를 담은 쿠키와 케이크를 가지고 방문했죠. 문을 두들기자 이사 올 때 환하게 인사하던 학생들의 엄마 하영이 문을 열어주었죠. 갑작스런 방문이었지만 하영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고 지안나의 엄마라는 것도 알고 있더군요. 반갑게 저를 맞이하며 집 안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하영은 자신들의 딸 하나와 세라를 2층에서 불러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인사하게 했죠. 저는 반갑게 하영의 딸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지안나의 엄마라며 스스로 소개했고 하나와 세라는 지안나를 알고 있다며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2층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잠시 내려왔던 것인데 저는 거기서부터 뭔가 이 집안에는 다른 게 있다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보통 공부 좀 한다는 학생집에 가게 되면 어른들이 와도 인사는커녕 공부한다는 티를 어찌나 내던지 1층에서 마음대로 떠들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들도 그 눈치를 보느라 금세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 카페에 가곤 했는데 하영의 집은 달랐습니다. 어른들에게 예절을 갖추어 인사하게 했고 인사하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다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소개하게 하고 공부방도 직접 구경시켜드리라며 예절 교육을 확실히 해놓은 티가 났습니다. 제가 하영의 집에 방문한 것은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러 간 것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미국의 다른 가정집과 다른 모습에 사뭇 이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 이야기보다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잘 되어 있다며 논란점에 대해서 하영과 이야기했고 역시나 그녀는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학업 성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인성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그만 아니겠냐는
철없는 미국의 부모들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공감대가 잘 형성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녔었고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큰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녀를 낳고 기르며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딸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미국으로의 이민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결국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도 한국의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미국의 교육 과정을 따라가면서 공부를 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은 편인데 미국의 같은 학년과 비교해서 보통 1학기나 2학기 정도 학업 진도가 더 빨라서 오히려 한국 학생들은 고등학생까지는 더 높은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달성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대학에 가면 미국이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많은 만큼 연구시설이나 교수진들도 우수해서 한국을 추월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고 하지만 고등학생 때까지는 한국 학생들이 경쟁력이 있다며 한국 방식의 교육 방식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한국 학생들의 교육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겠냐며 나름대로 일리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와 세라가 특별한 교재나 교육 방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특별한 것은 없더군요. 과목별로 교과서랑 문제집, 심화 문제집 딱 3가지 책을 가지고 그것을 수십 번 반복해서 읽고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반복해서 하는 걸 싫어하고 반복하는 것보다 창의력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냐며 한 가지 문제를 잡아서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한국 학생들은 일단 여러 번 반복하며 문제의 해답을 알고 그 뒤 천천히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이런 방식이 더 높은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하영의 집에 자주 놀러가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녀와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 하나, 세라와도 나름대로 가까워졌죠.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제 딸 지안나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나 부탁했습니다. 그녀들은 흔쾌히 도와줄 수 있다며 수락했고 그 다음부터 지안나도 같이 그녀들과 공부를 할 수 있었죠. 한편 하나와 세라에게 1, 2등을 내주었던 기존의 상위권 학생들은 똘똘 뭉쳐서 졸업생을 초대해 조언을 구하고 학습 전문가도 초빙에 나름대로 하나와 세라를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도 지출하면서까지 말이죠. 한국 학생들에게 빼앗긴 최상위권을 다시 뺏어오겠다는 그들의 노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기말고사가 다가왔고 시험 결과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와 세라가 또 1, 2등을 나눠 가졌고 제 딸 지안나도 중하위권 성적에서 중상위권 성적으로 점프하기도 했고요. 그제서야 많은 학부모들은 하영의 집에 찾아가서 친해지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많은 관심 때문에 하영은 부담스러워했고요. 하영은 나름대로 다른 학부모들에게 학업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말해주곤 했지만 지안나처럼 다른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학생들과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거대한 그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요. 우연히 저희 동네로 이사왔던 하영 덕분에 제 딸 지안나도 공부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한국식 교육 방식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저 또한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방식을 배우려고 했던 저희 태도가 성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실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서울대에 들어갈 정도 실력이라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고도 남을 실력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실력을 떠나서 각각의 나라에서 다른 교육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 대학 입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하버드 입학은 어렵겠지만요. 그만큼 한국 고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가올 2024년 수능 시험이 100일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의 건투를 빌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